네, 무역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인데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IT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요.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행정명령. 일전에 이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런 보도는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개념 정리를 위해서 행정명령은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나라 법제도와 미국의 법제도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행정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법이 통과되어야만 대통령이 인액트, 그러니까 발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통과시키자고 패스트 트랙도 하고 무리수도 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의회 절차에 신속하게 의회 절차 없이 정부가 긴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 그 순간 하나의 법이 됩니다. 아, 말 그대로 진짜 명령이네요. 명령인과 동시에 법이에요. 다만 이 법은 의회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효화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그러나 현재 미국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거 무효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서 이번에 행정명령은 바로 하나의 법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패스트트랙도 훨씬 지나서 최종적인 결정이 된 셈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상당히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메가톡급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이 전 세계 통신 전쟁의 서막으로 읽힌다. 라는 목소리는 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더더군다나 행정명령에서는 말이죠. 이 긴급 조치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예요. 비상이다.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번 행정명령의 그 근거는 자, 중국의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이걸 적시하지 않았어요. 이동 통신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상황을 미국 국민들의 공포를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의 나라 안위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고 행정명령이 서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떤 회사도 미국의 칼날을 맞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가격을 직격탄을 날리느냐, 그것은 상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1시간 만에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70개 넘는 중국 회사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저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 사실상 미국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됩니다. 미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은 서로가 지금 부품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데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부품을 도입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동통신 장비를 만드는데 사실상 영업 중단 사태로도 갈 수 있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효력이 발동하는 데는 180일 정도 여유를 둘 수도 있고 바로 둘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의 재량이고요. 아무튼 이것이 진짜로 만약에 인액트가 된다 그러면 중국 기업, 특히 화웨이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이동 통신 장비 전쟁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세계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중국은 뭐 공식적으로 보복을 한다기보다도 유감이다. 그리고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해서 현재 엄포만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차갑게 냉각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화웨이도 공식적인 입장문을 이미 내놨네요. 미국 정부와 기꺼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그냥 이게 정치적인 매우 이게 프로파간다로 볼 수 있는 뭐
그 입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겠다기보다는 예, 예. 미국의 조치는 불합리하다. 예. 이거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풀자. 뭐 이런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화웨이를 비롯해가지고 70개 정도의 이제 회사들이 미국과의 거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혹시 이 사태로의 여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무려 1.3% 이상 폭락을 했죠.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 전자제품 쪽은 우리의 주력 기업이기도 하고 예. 미중 전쟁이 또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다 해서 지금 한국 경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이런 모습인데요. 통신 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화웨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좀 경쟁 업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통신 이동 장비를 파는데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어요. 예. 반대로 LG전자는 예. 지금 화웨이하고 제휴사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5G 지금 LG U+, 네네네. 저 회사는 우리나라 통신망을 까는데 화웨이를 갖다 놓고 깔았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화웨이가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추가 공급이 어렵게 될 것이고 또 예. LG U+도 미국 업체들과 지금 많은 교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좀 하고 있는데 예. 화웨이가 미국과의 거래가 중단이 되면 LG U+로서는 상당한 영업의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일대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LG U+는 왜 화웨이와 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이상철 회장이 계실 때 했는데요. 그 당시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화웨이는 미국에서 저것은 기업이 아니라 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위 부대다. 예. 간첩이다. 스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LG U+는 위험을 무릅쓰고 2013년부터 화웨이와 손을 잡았거든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일단 삼성전자와의 관계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쓰기도 좀 여러 가지 불편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일단 견제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화웨이의 이동통신 제품이 가격이 엄청 쌉니다. 최근에는 지금 성능도 많이 올라갔지만 당시에는 성능이 좀 떨어지면서 가격이 그야말로 쌌기 때문에 네. LG U+ 입장에서는 가격을 한번 다운시켜서 예. SKT라든지 KT와의 한번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예.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도 미국 국방부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데 예. 그 통신을 어떻게 간첩 회사인 화웨이 제품을 쓰느냐. 예. 그래서 당시에 이 LG U+와 합의를 하기를 서울과 수도권은 쓰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 남쪽 지역에 지금 화웨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LG U+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박사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여러 정보를 많이 접하실 텐데 실제로 화웨이가 정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건지 또 그리고 미국이 언급한 것처럼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스파이, 예. 간첩 이런 혐의들을 진짜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화웨이 사태는 미중 무역협상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중 무역협상은 주로 경상수지 좀 균형화되자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 화웨이가 하고 있는 건 범죄다. 범죄니까 저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네. 화웨이가 통신 이동 장비를 지금 미국 전역에 많이 깔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깔고 있죠. 그러면 그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이동 통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세대 예, 예. LTE 통신은 물론이고 지금 5세대 통신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화웨이 부속품 안에다가 이상한 칩을 집어넣어서 예. 전 세계 통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그게 백도어 논란이라는 게 거기서 그렇습니다. 나온 예, 건가요? 뒤로 백도어로 빼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6건 이상 지금 증거를 잡았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중국 측의 해명은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두 번째 저 화웨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경영 구조가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런정페이라는 분이 예. 오너인데 그분이 주식이 1%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99% 이상은 이른바 우리 형태로는 사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도 해놓지 않고 있어요. 상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회사의 재무지표, 지배구조,
명확하게 알 수가 제대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원회사가 우리 사주를 준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사주를 주면 우리 사주를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예. 나갈 때 주식을 팔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화웨이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주식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총류 형태의 아주 그 독특한 구조예요. 특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산당 회사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런정페이 자신이 공산당의 저 인민해방군의 아주 고위 기술자고 특히 그 장인 그 부인이 멍준이라는 분인데 멍준의 아버지가 공산당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실세였었어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로 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정보가 모두 공산당으로 들어간다. 인민해방군으로 들어간다. 이 회사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겠느냐는 것이고 중국 회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 적 없다. 서로가 생각은 다릅니다. 주장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전쟁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참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웨이 얘기를 또 저희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김대호 경제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